이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왔어요? 이성민의 첫마디였습니다.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모서리에 놓인 네임택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박정우 사원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명패는 빛을 받아 조금 번들거렸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쓰다가 버린 걸 다시 꺼낸 것처럼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박정우는 이 회사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해 전 그는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당시엔 박 대리였습니다. 책임감 있고 말수 적고 실수 없는 사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너라도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에 그는 사표를 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세월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사업은 무너졌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빚과 나이 든 어머니와 아직 학교에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56살이 된 박정우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었습니다.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요. 나이가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리님, 다시 오실 의향 있으세요? 인사팀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무실 소음이 들렸습니다. 프린터 소리, 누군가의 웃음,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답했을 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차가웠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정우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정장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구두는 닦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넥타이는 딸이 골라줬습니다. 아빠, 이거 하고 가. 멋있어.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박 대리님 아니세요? 와, 진짜 오셨네요. 반가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팀장이었습니다. 36살. 박정우보다 20살 어렸습니다. 이성민은 박정우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으로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그리고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왔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린터 소리만 멀리서 윙윙거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성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요? 나이 든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는 팔짱을 꼈습니다. 제대로 따라올 수나 있겠어요?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은 구석이었습니다. 창가도 아니고 복도 쪽도 아닌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첫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예전에 그가 했던 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 해요. 이성민이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할 수 있죠.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저녁 그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키보드를 너무 오래 두드렸습니다.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데이터는 빠짐없이 입력되었습니다. 퇴근길은 어두웠습니다.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문득 스무려서 재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환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떠난 건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돌아온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성민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느리면 곤란한데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말끝마다 가시가 돋쳤습니다.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박정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님 괜찮으세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여직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팀장님이 너무한 것 같아요.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그날 오후 이성민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정우 씨, 이 부분 담당하세요. 박정우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기한은 짧았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성민이 물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죠.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못하면 팀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은 커피였습니다. 쓰고 텁텁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집중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거의 끝냈습니다. 마지막 검토를 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파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정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성민이 그를 얼마나 깊이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 미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이유는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우의 자리는 항상 끝이었습니다. 의견을 묻지 않아도, 대답하지 않아도 그는 매번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채워졌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는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씨, 그거 굳이 다 적어야 해요? 이성민이 물었습니다.
비웃는 투였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성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중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성민은 박정우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의 책상 앞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성민은 팔짱을 낀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지난주에 준 자료 어떻게 됐어요? 이성민이 물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성민은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찾는 듯 여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잘했네요.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성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인사 소리가 오갔습니다. 박정우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박정우 씨, 이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보고서 정리해 주세요. 이성민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박정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침 9시까지요. 이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문제 있어요? 박정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성민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박정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손으로 한 장씩 넘겼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빌딩 불빛만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목소리는 조금 졸린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자거라. 일 많아? 응, 조금.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지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쓰고 식었지만 목을 축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그는 거의 끝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검토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 8시 알람 소리에 그는 깼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성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성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9시 10분 이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봤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듯 했지만 잘못된 건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정말 혼자 한 거예요? 이성민이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성민은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할만하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외부 감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감사팀 온대요. 진짜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래요. 사무실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성민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아무 문제 없게 준비해야 합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감사관이 도착했습니다. 최준혁.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최준혁입니다.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민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나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차례로 불려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뭘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업무 프로세스, 보고 체계, 다. 마지막으로 박정우가 불렸습니다. 박정우 씨, 들어오세요. 그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최준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박정우를 봤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정우는 앉았습니다. 박정우 씨,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최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한 달 정도입니다. 예전에도 이 회사에 계셨다고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에요. 최준혁은 메모를 했습니다. 요즘 업무는 어떻습니까? 박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박정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보고서 작성.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성민 팀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박정우는 조금 멈칫했습니다. 최준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최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까? 박정우는 최준혁을 봤습니다.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간파하는 눈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렵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혁은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담은 끝났습니다. 박정우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성민과 마주쳤습니다. 이성민은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습니다. 이성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그를 봤습니다. 아빠, 많이 힘들어?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힘들다는 걸.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그날 밤 박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연기 감지기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버텨야 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최준혁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사실을. 외부감사관 최준혁이 자료를 요구하던 날,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정확하게 남긴 기록이 필요합니다. 최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록이요. 무슨 기록 말씀이신가요? 최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회의록, 업무 지시 내역, 그리고 실제 수행 기록입니다. 이성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성민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록 있는 사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이성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박정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이성민도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회의록입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매번 기록했습니다. 이성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기록이겠어요?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로 가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회의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요청한 석 달치가 모두 있었습니다. 이성민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매번 회의 끝나고 정리했습니다. 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최준혁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참석자, 안건, 결정 사항.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네요.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준혁은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를 오래 응시했습니다. 이 부분, 그가 말했습니다. 이성민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성민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회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지시 내역과 실제 처리 내역이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이성민의 이름으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박정우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이성민이 주도했다고 기록되었지만 실제 기획과 실행은 다른 팀원들이 했습니다. 최준혁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팀장님이 직접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박정우 씨가 밤새워 작성한 거네요.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은 더 많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성민은 팀원들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특히 박정우의 작업물은 거의 모두 이성민 이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과 도용입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성민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팀장이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총괄과 도용은 다릅니다. 최준혁이 끊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프린터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성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최준혁이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야근 기록과 실제 업무 배분을 보니 박정우 씨에게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석 달 동안 평균 주당 야근 시간이 30시간이 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 지시입니다. 이성민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성민 팀장님, 별도 면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이. 회의실로 들어간 이성민은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인사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성민 팀장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과 도용,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혐의였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진짜 드디어 박 대리님 덕분이네. 하지만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며칠 후 이성민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비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박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정우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묻혔을 겁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누군가에겐 정이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성민이 무너진 게 기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드러난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몇몇 동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도 숨통이 트였어요.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박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빌딩 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색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와.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갈게. 진짜, 그럼 같이 저녁 먹자. 그래,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좋아하는 거. 박정우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라는 걸. 모든 문서는 박정우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왜곡된 지시, 책임 회피, 말 바꾸기까지. 이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웠습니다. 최준혁은 파일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시간, 발언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팀장님은 박정우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준혁이 읽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왔냐고요. 이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준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이성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나이 차별입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성민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그냥 농담이라면 박정우 씨도 웃었어야 합니다. 최준혁이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침묵만 남아 있습니다. 이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준혁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업무 지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3월 15일 저녁 6시 팀장님은 박정우 씨에게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를 다른 팀원에게는 일주일의 기한을 주었습니다. 이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차별적 업무 배분입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박 대리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 미안해요.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해서.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박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여직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성민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흔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를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성민은 자신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머그컵, 사진, 볼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정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성민의 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민은 짐을 챙겨 들고 사무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거움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이 박정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정우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준혁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정우는 앉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묻혔을 겁니다. 박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당신의 기록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딸이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최준혁은 듣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박정우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이 무거웠어요. 그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일해온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대리님,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정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회식이었습니다. 박정우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박 대리님께 건배. 누군가 잔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박정우도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표정 좋아. 딸이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웃었습니다. 응,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 무슨 일 있었어? 박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잘 버텼어. 딸은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최고야. 박정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민이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날 최준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성민의 편지였습니다. 박정우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사실 저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던 그날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막 입사한 신입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멘토였습니다. 당신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다시 제 위를 차지할까봐. 그래서 미안합니다. 박정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이성민의 분노가, 그 날카로운 말들이,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박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최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는 알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 이성민의 이름은 조직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과하러 온 사람들에게 정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위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드러날 뿐이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나 있지도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없이 박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우 대리님, 잠시 올라오시겠습니까? 박정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여전히 정장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는 앉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대리님을 승진 심사에 올리려고 합니다. 박정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과장 승진 후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팀 배치도 다시 하려고 합니다.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원하시는 부서가 있으신가요? 박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지금 팀에 남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팀이요? 그곳에서 힘드셨잖아요.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던 건 팀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농담도 오갔습니다. 박정우의 책상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창가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박 대리님,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등을 감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정우는 새로운 업무를 맡았습니다. 프로젝트 총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지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박 대리님,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박정우는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민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야근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최준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무리 보고를 위해서였습니다. 박정우 씨, 잘 지내시죠? 최준혁이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다행입니다.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박정우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준혁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뭘 원하셨습니까? 박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저도 사람이니까요. 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받고 계시죠? 존중을.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박정우도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님, 건배. 누군가 잔을 들었습니다. 박정우도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 후 젊은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박정우는 그녀를 봤습니다. 사실 저도 박 대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이성민 팀장이 대리님한테 그렇게 할 때.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박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박정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밝았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리님. 이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저 이성민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박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박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성민 씨.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이성민은 숨을 참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박정우가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박정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안 잤어? 아빠 기다렸지.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좋은 일. 뭔데? 아빠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됐어.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딸은 웃었습니다. 아빠는 원래 사람다운데? 박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박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밝았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걸. 끝까지 품위를 지킨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박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딸이 골라준 넥타이를 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등은 고닫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박 대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 햇빛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단단하게, 사람답게. 세월은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그를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힘은 지위가 아니라는 걸. 권력이 아니라는 걸. 진짜 힘은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걸. 박정우는 이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따뜻한 햇살이 계속 내리쬐었습니다.